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1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중간 시험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잔소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자아 실현과 공동체 기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중에 일부는 너무 이 자아 실현 쪽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중에 일부는 너무 이 공동체 기여만 생각하면서 자아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기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표현 기대를 넘어서라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부, 대학원, 뭐 동아리에서 또는 뭐 나중에 뭐 연애를 할 때나 기대를 좀 넘어서려고 해야 돼요. 무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대를 넘어서야 되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상대가 기대를 100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통 잘해야 80에 도달해요. 기대를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0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100 언저리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실제로 저도 많이 봤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120을 하려고 하면 100이 될 때가 많구나. 그런데 그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엡실론 파지티브만큼만 늘어나도 100을 기대했던 사람이 매우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돼요. 그건 여러분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뭐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를 넘어서려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자아실현과 공동체 기여에서 특히 자아실현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 저희 때는 중학교 교과서에 신문의 상록수가 실려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람도 줄고 있어요. 뭘로 먹고 살아가죠? 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뭐 나는 태어났더니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적당히 그냥 인조이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창 뭐를 해야 될 시절에 망한 대한민국에서 비참하게 살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은퇴해서 비참하게 여러분과 살고 있겠죠. 그런 걸 저는 사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배운다는 말이 이제 좀 위험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학습자라고 해요. 특히 이 한자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습에서 학은 사실 러닝에 가까워요. 물론 러닝이라는 것은 또 배우고 익힌다 둘 다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학습자인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업에 들어와서 이론을 배워요. 체계화된 이론을 배워요. 그런데 어, 100만 번 들어도 소용이 없죠. MIT 오픈 코스웨어에 있는 MIT 수업을 100만 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만 공부를 하면. 손으로 써봐야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지 여러분 꽤 돼요.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학교에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이라고 아예 해서 강조를 하죠. 뭐 우리 학교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실제로 이 학습에 있어서 특히 이게 프랙티스, 익히는 데 있어서 문제 풀이는 매우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특히 많은 문제를 풀도록 좀 요청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안 하면 점수가 깎일 뿐이고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솔루션즈 매뉴얼도 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도대체 시노미 시스템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기본이 안 돼 있냐라고 불평을 하셔서 더더욱 제가 각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학기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이론을 배우고 할 때는 항상 멈추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누가 떠먹여 주는 거를 받아먹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동적이 되고 앞으로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 쫙 검색을 하는 거죠. 컴패리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공통된 점이 있는지 어떤 것과 뭐가 비슷한지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를 보다 보면
마치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 여러분의 지식의 체계가 쌓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practice에 있어서는 이제 티어리가 있어요. 이 purposeful practice라고 해서 아예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 F인데 focus, 내가 뭘 향상시키려고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예전에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뛰어다녀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 코치가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포커스, 포커스 하는데 그냥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공을 자세히 보라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뭘 향상시키려고 하는지를 보고 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픽스를 해야지 여러분이 향상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뭐 프랙티스를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전하는 건 뭐냐면 이 대가들이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정보 이론의 아버지는 클로드 셰넌까지도 이걸 강조했어요. 단순화하라. 단순화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 그 프로블럼이라는 게 어떤 뭐 우리가 프로블럼 앤 앤서 할 때 뭐 이그잼 프로블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좀 어려운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항상 단순화하고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고등학교 1학년생이 저보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달래요. 뭐 f of x는 뭐 x 더하기 a 코사인 x인가 해놓고는 그것이 뭐 극대극소를 0에서 2파이까지 가지기 위한 b의 조건과 그 다음에 그 함수가 극소값이 0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왔어요. 수학의 정석에 있는. 그래서 제가 풀면서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고등학교 1학년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왜 수학의 정석은 필수 예제인데 그 밑에 풀이에 그냥 표만 잔뜩 있고 뭐 극대극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렇죠? 테이블. 아니 왜 이런 그림이 없느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정말 쉽게 될 텐데 제가 설명해 줬어요. 예전에부터 수학의 정석 나올 때 벌써 8 뭐예요? 8 2학번, 1학번 이럴 때 전에도 나와 있었죠. 그림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비싼 인쇄 비용을 치러야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예제 밑에 풀이를 간단하게 넣고 밑에 유제를 넣어야 되는 포맷을 맞추려고 그림을 다 안 한 거다. 그래서 덕분에 그림 그리면서 수없이 많은 학원 강사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림 그려주고. 결론은 뭐냐? 그림을 그려봐요. 벤 다이어그램도 계속 그려보고 여러분이. 블록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뭔가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얘기를 해놨지만 여러분은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모든 매핑 룰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 과목에서 얘기했어요.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y는 ax 더하기 b 돼 있으면 y가 출력이고 x가 입력이고 어파인 매핑이구나. 이런 걸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야지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성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많이 실망할 거예요. 자,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은 조금 있다가 리뷰하면서 같이 보고요. 이 홈워크에 대해서는 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그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번에 100점 만점으로 했고 평균이 61점, 표준 편차가 16.21점이고 G스코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텐터티브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채점을 쭉 한 다음에 제가 암산으로 쭉 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0점이 더 가거나 10점이 덜 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더하다 보면 막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교가 이제 오늘 저한테 받아가서 다시 체크를 할 거라서 오늘 못 나눠주는데 대충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스코어니까 1.5 근처에 가 있으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매우 잘했어요. 반면에 네거티브 1.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두 명 있죠. 좀 위험해요. 특히 마지막 학생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히 저 학생은 이제 자기가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충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과목에서 충분한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G스코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마이너스 1.5 시그마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예 포항공대에서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 알겠어요? 특히 이 학생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지도 교수가 아니지만 와서 상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 과목을 뭐 이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이론적인 과목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하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상담을 해줬던 기억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레이디드 이그잼은 목요일 날 돌려드릴 거고요. 여기 홈워크 9은 평상시처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나가고 홈워크 미드텀이란 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다 풀어보는 100점 만점으로 채점은 제가 할 거예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채점할 거고 그러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홈워크들은 어떻게 돼 있죠? 다른 홈워크들은 뭐 한 문제 풀면은 뭐 1점 뭐 이렇게 채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그잼을 반드시 풀어서 모든 사람이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홈워크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여러분이 디스커션을 서로 하세요. 그래서 다들 100점 받아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뭐 다른 홈워크 다 합친 것만큼 거의 비중을 두더라도 다 같이 100점 받아서 아무 문제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강의 자료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뭐 출석은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4분의 1 초과만 아니면, 무단 결석이 4분의 1 초과만 아니면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4분의 1 좋아 언제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나는 뭐 익스큐즈로 내면 되겠지 하고 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4분의 1까지 허용되면 나는 8분의 1까지로 잡아놓고 사는 게 항상 인생에서 바람직하죠. 자, 전체 코스 오버뷰는 이래요. 지금 우리가 챕터 3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또는 이번 목요일 날 챕터 4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참고로 저한테 모 교수님께서 항의하신 게 제가 여기 샘플링을 여기 넣어놨잖아요. 예전에도 뭐 제가 2006년 때는 이 샘플링 챕터를 한 1주 반 이상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앞부분을 학생들이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해서 뭐 하루 수업 뭐 이렇게 할당했는데 항의를 받았어요. 애들이 샘플링을 모른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였어요. 교수님,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제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전체의 한 15%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 책임입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이 내년에 샘플링 관련된 DSP든 뭐 통신이든 뭐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이거 잘 몰라요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제가 예년보다 진도를 좀 더 빨리 내서 여기 잘 커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리뷰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특히 시험 범위에서는 우리가 Generalized Function이 들어가는 Periodic 시그널을 다루지 않았지만 이 지난 시간에는 Generalized Function이 들어가는 시그널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뭐였죠? 여기서 Impulse Train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Impulse Train은 간단히 얘기하면 임펄스가 주기 함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어떤 뭐 제로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옵셋 델타로부터 매 캐피탈 T 간격으로 임펄스가 있는 거예요. 디렉 델타 펑션이. 그리고 높이는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지금은 뭐 1이 아니면 다 스케일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편의상 이 옵셋 델타를 0으로 잡아서 결국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져요. n이라고 쓰면요. 서메이션 베리어블을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n 캐피탈 T. 여기서 뭐 마이너스로 제가 썼는데 여기서는 뭐 플러스로 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떤 k ak e to the j.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시험도 보면서. fundamental frequency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의 k배, 즉
케이스 하모닉 성분이고, 당연히 이게 t의 함수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이어야 되니까 e to the j2 pi kt divided by 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ak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벌써 가정이 뭐냐면 얘도 주기 함수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ak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푸리에 시리즈 배울 때 뭐 컨버전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다루면서 저 피리어딕 시그널이 한 주기 동안에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디리클레 컨디션을 하나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적분하면 여기서도 잠깐 보니까 뭐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한 주기 적분하면. 다만 한 주기 적분할 때 일부러 이 델타 펑션을 잘라내는 어떻게 보면 델타 펑션은 사실 뭐 렉탱귤러 펄스를 극한을 보낸 것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열심히 풀어봤더니 얘가 모든 K에 대해서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K는 모든 정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임펄스 트레인은 어때요? 모든 하모닉 성분이 그렇잖아요. 모든 하모닉 성분이 균일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하모닉 성분이 균일하게 들어있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임의의 매우 큰 K를 잡아봐요. 그래서 큰 K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값 K가 큰 건데 그러면 그 AK는 어디에 곱해집니까? 요 주파수가 1 over t의 주기의 역수의 k배가 되는데 k가 엄청나게 크면은 뭐 몇 기가 몇 테라 뭐 이런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면에서 얘는 여전히 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generalized functional 된 periodic signal이지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mathematical approximation인데 매우 유용해요, 저게. 특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모 교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여기 샘플링 할 때 나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 S of T가 있어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샘플링이라는 것을 여러 서로 다른 데피니션이 조금씩 있는데 이 과목에서 배우는 샘플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여전히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얘를 P라고 할까요? P라고 합시다. 시그널과 P를 이렇게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걸로 처음에 바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한 높이로 있고 델타가 얘는 S0에 델타 제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한 크기로 ST에 델타 T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델타 T죠. 캐피탈 T가 있고 해서 요 S of T에서 어때요? S of T에서 매 캐피탈 T마다 델타를 놓고 그 높이를 더 이상 1이 아니라 요 S of T 시그널 높이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시그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꿔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샘플링 할 때 요 periodic 임펄스들이 다시 나와요. 즉 임펄스 트레인이 나오니까 그냥 나온 수업 시간에 나오는 수업 시에 많은 함수 중에 그냥 이상한 놈 하나구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쨌거나 이건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셋이 있는 경우 옵셋 델타가 캐피탈 델타가 0이 아닌 경우인데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캐피탈 델타가 2분의 캐피탈 T일 때를 생각한 다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흥미롭게도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캐피탈 델타가 0일 때 나왔던 AK에다가 마이너스 1에 K승 해주면 새로운 얘를 절반 주기만큼 쉬프트한 시그널을 Q of T라고 하면 Q of T의 K번째 푸리에 코에피션트는 쉬프트하지 않은 것에 마이너스 1에 to the K승 한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의 프로퍼티를 말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periodic convolution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리뷰하자고 하면서 제가 써놨죠. 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빠졌지만 들어보니까, 두 피리어딕 시그널을 컨볼브를 하면 일반적으로 발산할 수가 있잖아요. 발산할 수가 있는 게 웬만하면 발산하죠. 올 제로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냥, 두 피리어딕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같은 피리어드의 하나를 한 주기만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컨볼루션한 것을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 시그널 x의 k번째 푸리에 코에피션트와 y의 푸리에 코에피션트 해서 이제 z가 만들어졌는데 z가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곱과 관련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of t가 피리어드가 캐피탈 t고 코에피션트 ak를 갖고 y of t가 피리어딕이고 코에피션트 bk 가질 때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 z of t를 제가 만드는데 예를 들면 ak, bk를 곱해서 2pi kt over 캐피탈 T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주기를 스케일을 한다. 전에 스케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컨닝을 좀 할게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피리어딕 컨볼루션 치기. 요건가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렇죠? 예, 주기를 곱하고. 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두 개의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고 새로운 피리어딕 시그널을 같은 피리어드예요. 그렇죠? 예, 보면 알겠죠. 당연히 얘는 대입해 보면 t 자리에 t 플러스 캐피탈 T를 넣어보면 얘도 같은 주기로 피리어딕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z의 코에피션트를 케이스 뿌리의 코에피션트를 캐피탈 T 타임스 주기 타임스 AK, BK로 하면 얘는 XY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죠. 예.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놀랍게도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그 녀석이 요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좀 어렵죠. 그렇죠?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 주고는 도대체 Z는 XY로부터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얻어지냐 이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냥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하고 두 피리어딕 시그널의 피리어딕 컨볼루션으로 얻어진 피리어딕 시그널은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보고 유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네, 처음에는. 자, 그 다음 또 리뷰해야 될 게 그렇죠. 파스바즈 릴레이션인데요. 이번에 요 시기였나요? 예, 요거 관련된 게 나왔는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뭐 거의 맞았어요. 예, 물론 이제 파스바즈 릴레이션은 워낙 유명하니까 피레드 시그널에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서 뭐 100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두 파로 나눴어요. 크게. 한 파는 뭐냐면 요 X 자리에 푸리에 X 리프레젠테이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전개를 한 게 있었고 또 한 판은 뭐냐면 새로운 피리어딕 시그널 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일반적인 코에피션트 어쩌고 복잡하게 한 다음에 K가 0일 대로 해서 뭐 찾았더라고요. 다들 잘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잘 안 알려져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면 이래요. 일단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뭐 많은 학생들이 했어요. 그렇죠? 모듈러스 스퀘어는 또는 뭐 absolute value 스퀘어는 컨주게이션과 곱해줘야지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요 하나만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 써줘요. 뒤에 건물로 할까요? 차라리 뒤에 거가 나을 것 같다. 예, 얘를 합시다. 그럼 여기 x of t가 있고 얘는 컨주게이션이 되죠. 네,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리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over t에 자, 시그마 k 나오고요. ak 컨주깃이 나오고 여기에 x over t에 e to the negative j 2 pi kt over t 이 t가 돼서 얘는 뭡니까? 짠 ak죠.
그러면 바로, 잠깐만요. 뭐가 빠졌어요. 그쵸? 뭐가 빠졌죠? 음, 음. 네, 뭐가 빠졌죠? 왜 T가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죠. 알겠어요. 어? 잠시만요. X of T에, 여기, 그렇죠. 얘가 T 타임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T 타임스 AK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그마 K, AK 칸주기세, T 타임스 AK니까 짜잔 해서 그냥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의외로 요 풀이법이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쳐다보면. 근데 얘가 제가 단연간 해보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나중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그다음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서도 파스바즈 릴레이션이 또 나와요. 그때도 여러분이 그냥 고지식하게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막 서메이션 두 개로 안 해도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서메이션 두 개로 해야 될 때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워낙 강조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서메이션을 두 개 쓸 때 같은 함수를 하더라도 서메이션 베리어블을 다 바꿔서 해서 제가 매우 흐뭇했어요. 제가 막 강조를 했죠. 이거 틀리면 그냥 다 날린다 이랬더니 역시 fear driven 러닝이 도움이 되는구나. 공포로 드라이브하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자, 그러면 이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의미를. 예, 이게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x of t를 일단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그널 x of t는 주기함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요 k번째 코이피션트와 관련된 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의 한 주기 에너지는 얼마죠? 캐피탈 T죠. 맞습니까? 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즉 2파이 KT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 T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모듈러스를 취하면. 그 다음에 얘랑 서로 다른 K를 가진 녀석은 이너 프로덕트 하면 다 제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의 한 주기 동안 에너지는 요 각각 컴포넌트의 한 주기 동안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캐피탈 T로 나눠지면 X의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를 T로 나눈 것, 주기. 즉, X의 파워죠. 그래서 얘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는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다른 것과 달리. X의 파워는 어떻다고요? X의 파워는 여기 보면 의미하는 것은 K번째 코에피션트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K번째 컴포넌트 파워가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파워가 1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개해서 보면 이 파스와즈 릴레이션이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시그널의 주기함수의 파워는 각각의 컴포넌트, 요게 각각의 컴포넌트의 파워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K번째 컴포넌트의 파워.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 AK e to the J2 pi KT 오버 주기를 파워를 계산해 봐요. 그럼 뭐가 됩니까? AK 모듈 스퀘어가 되니까 네. 파스바즈 릴레이션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파워는 주기함수의 파워는 각 하모닉 파워의 합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을 그 물리적인 의미, 아니면 우리는 자꾸 물리라고 하면 물리학과가 아니니까 전자전기 공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발전이 있고 나중에 시간이 가도 안 잊어버려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그냥 다들 열심히 하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교과서 정해놓고 우리 챕터 얼마까지 한 거예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도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독학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이게 원 오버 T로 나눴는지 아닌지 그냥 수식만 외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얘는 틀림없이 한 주기 동안 에너지를
시간 한 주기로 나눈 거니까 파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의미하는 것이 각 하모닉 컴포넌트들의 파워의 합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자전기공학적 의미를 항상 수식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느새 여러분이 스스로 주위의 다른 친구들보다 또는 주위에 같은 전공이지만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성장해 있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미국은 교수들도 그렇고 조교들도 그렇고 미국적인 환경에서 배운 애들은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해요. 반면에 한국에서 막 온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도 이런 데 매우 약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성장하는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보거나 그러려니 문제만 풀고 시험 1등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중요한 얘기는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건데요. 제가 The Concept of Frequency Domain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요 시그널 한번 볼까요? 다시 요런 시그널들. 주기가 캐피탈 T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K축으로 생각하고는 자, 요 첫 번째 시그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좋아. 요 높이가 A0네. 그다음에 1일 때, 2일 때,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뭐 ফু리에 코에피션트가 뭐 K번째 하모닉 성분이지 이렇게 했는데 얘를 조금 다르게 나타내 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축을 소위 말하는 주파수, 뭐 레이디안 프리퀀시라도 되는데 저는 헤르츠를 좋아하니까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A0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피리어딕 시그널의 어느 성분? 프리퀀시 0Hz 성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F 헤르츠로 놓고 또는 뭐 여러분이 원하면 뭐 나는 제어를 할 건데 왜 자꾸 헤르츠로 하세요, 교수님? 싫으면 레디안 퍼 세크로 할게요. 그래서 오메가. 그러면 어쨌든 0 라디안 퍼 세크 또는 0Hz에 저 A0 높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은 어디에 해당돼요? 1. 1이 해당되는 게 뭐죠? 1이. 1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의 헤르츠 단위 주파수는 뭐예요? K divided by capital T죠. 그렇죠? 그러니까 fundamental frequency라고 하거든요. 1 over capital T를. K의 K배. 여기서는 1 times니까 1 over T. 여기에 이제 요만한 성분이 있고 여기 네거티브 1 over T 헤르츠에 요 성분이 있고 2 over capital T 헤르츠에 요 성분이 있고 네거티브 2 over capital T 헤르츠의 저 성분이 있고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2 파이 over T 이렇게 하고 2 파이 2배의 T 뭔가요? 네거티브 2 파이 over T 네거티브 2 파이의 2배 over T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래요. 여러분이 두 개의 주기함수가 있는데 주기가 서로 다르다고 해보세요. 하나는 뭐 1이고 하나는 루트 2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K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라도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주기가 1인 녀석은 어때요? 첫 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가 1Hz를 얘기하지만 두 번째 녀석은 1 나누기 1.414분의 1Hz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해놓고는 K축에 놓고는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주기가 다르거나 이래버리면 뭐 헷갈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래요. 주기가 캐피탈 T인 것은 주기가 캐피탈 2T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2T를 가지고 ফু리에 어널리시스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쉬프트 두 배로 이렇게 제로 하나씩 넣고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가지는 헤르츠 단위 주파수나 라디안 퍼 세크로 딱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 x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시다. 헤르츠 단위랑 라디안 퍼 세크 단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여기는 없지만 W of T라는 녀석이 또 어떤 주기 함수예요. 근데 주기가 뭐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걔를 여기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 어떤 값이 있고,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에 값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딱 보면 알 수 있죠. 봐요. 얘도 이 W의 첫 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지만 얘는 어때요? 요 X의 첫 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와 주파수가 다른 거죠. 주파수가 다른 녀석에 대한 코에피션트잖아요. 왜냐면 주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요 풀이의 시리즈에서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 우리 렉처 노트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커버를 빨리 해야 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 K번째 코에피션트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주파수의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의 코에피션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딱 나갔을 때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K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그냥 K번째라고 하지 말고 그 주기의 역수를 곱해서 몇 헤르츠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인지 오늘은 알게 됐고 따라서 주파수 영역에서 풀이의 코에피션트들을 표시하는 걸 배웠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예, 요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영역에서의 ফু리에 코에피션트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어요. 자,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험 시간에 막 찾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번호를 쫙 따라봤더니 뭐 13, 14개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시험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증명하고 했지만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풀이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에 대해서 같은 주기를 가지는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 여기서는 같은 주기를 갖는 continuous time periodic signal 그래서 풀이의 코에피션트가 여기는 A, 여기는 B 뭐 이렇게 되고 위에서도 A, B 이렇게 줘놓고는 이제 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칼럼은 뭐냐면 요 시그널의 새로운 풀이의 코에피션트 뭐 CK라고 합시다. 걔를 AK, BK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성립하고 딜레이를 줬더니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나고 이 투더 어쩌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프리퀀시 시프팅이라고 해요.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면 풀이의 코에피션트가 시프트 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타임 리버스를 하고 이번에 나왔었죠. 그렇죠? 타임 리버스 컨주게이션 이런 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뭐 중요할까 싶지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시험 시간에 이게 시험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되는 증명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주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써요. 풀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데피니션을 써가지고 새로운 시그널 있잖아요. 걔의 코에피션트 이퀄스 한 다음에 한 주기 적분 오브해서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써놓고 y 오브 t를 x에 예를 들어서 타임 리버스라고 하면 위의 식을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 자리에 네거티브 t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 substitution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k 프라임 이퀄스 네거티브 k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냐면 YK의 K 프라임 번째 코에피션트는 A 서브 네거티브 K 프라임이니까 타임 리버스를 하면 그냥 K 번째 풀이의 코에피션트는 그전 풀이의 코에피션트 중에서 네거티브 K 번째 코에피션트를 가져오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때요? X 오브 T의 컨주게이션도 똑같이 하면 되고 심지어 X 오브 네거티브 T의 컨주게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얘를 대입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데피니션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요거 이그젬플은 벌써 있었죠. 그 우리 노트에 렉처 노트의 이그젬플 중에서 이미의 어떤 뭐 렉탱귤러, 트라이앵글러 막 조합된 그런 시그널의 풀이의 코에피션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인 코사인으로 돼 있는 녀석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바꿔놓고 그냥 인스펙션으로 찾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미 풀이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한 다음에 그냥 바이 인스펙션 찾아내면 사실 간단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은 많았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라이팅 해놓은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뭐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요. 옛날엔 당연히 다 냈죠. 저런 거 주로 하라고. 인티그레이션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요 리얼 시그널인데 요 얘기는 왜 하느냐? 이게 회로 이론과 관련이 돼요. 회로 이론 시간에 여러분이 페이저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배웠어요. 혹시 수업 안 들은 학생들한테는 미안한데 뭐 할 수 없어요. 대충 설명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RLC 회로가 있어요. RLC 회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RLC 회로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냐면 시누소이달 시그널로 드라이브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각 회로의 지점에서 뭐 전류, 전압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었죠? 놀랍게도 곡소 평면에서 임피던스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뭐냐면 각 컴포넌트의 그 해당 주파수 있잖아요. 드라이빙하는 시그널, 볼티지 소스든 커런트 소스든 걔의 주파수 오메가에 맞춰서 계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어떤 주파수를 가진 시누소이달 시그널로 드라이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임피던스가.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그 값이 어때요? 거기에 뭐 J 오메가 어쩌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거기는 뭐 컴플렉스 넘버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대수적으로 복소수를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풀어냈죠. 미분 방정식을 안 쓰고. 맞습니까? 회로 이론 들은 학생들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가장 기본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fc 잠깐만요. 예, t 플러스 세이타라는 게 드라이빙 하는 거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잖아요. 리얼 밸류드 시그널. 리얼 밸류드 시그널은 어때요? 이미 여러분이 푸리에 시리즈에서 봤듯이 여기도 있잖아요. 예. 리얼 시그널은 푸리에 코에피션트가 칸주기 시메트리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어쨌든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칸주기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그널이 사실은 리얼 오브 e to the j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맞아요? 칸주기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리얼 파트 취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복소수로 막 다루면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전부 e to the j 2파이 fc를 공통으로 가지니까 앞으로 뽑아내가지고 그냥 대수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빠르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회로 이론 책 가져와서 한번 맞춰보면서 페이즈 어널리시스가 이래서 간단하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교를 잘 하세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와 컨티뉴스 타임일 때 차이점 제가 여기 하이라이팅 해놓은 거 자세히 보세요. 네, 저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프리뷰를 하면 오늘은 수업이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막 나오거든요. 자, 설명을 하면 이래요. 지난 렉처 노트 6에서는 discrete time 시그널과 continuous,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과 continuous time periodic 시그널을 각각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법, 즉 DTFS, CTFS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왜 배웠었죠? 어떤 컨텍스트에서 갑자기 시그널의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코에피션트를 찾아서 뭐 분해하고 왜 했어요? 예, 왜 했냐면 우리는 이 과목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한 요 아주 작은 집합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어때요? 공통점이 있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컨티뉴스 타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든 디스크리트 타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든 각각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면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되냐? e to the st인데 s가 컴플렉스 넘버였고 z to the n인데 z가 컴플렉스 넘버였는데 문제는 걔들의 모듈러스가 1이 아니면 뭐 발산하고 이러니까 일단 복잡한 건 모르겠고 모듈러스가 1인 것 생각하자 하고 봤더니 어때요? 또 한 번 더 단순화해서 그러면 잠깐 시그널 중에서 이런 논문 중에서도 간단한 건 주기함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해서 해봤더니 놀랍게도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은 피리어드가 캐피탈 N이면 캐피탈 N개 단위원에서 캐피탈 N개로 쪼갠 그 컴플렉스 넘버를 베이스로 하는 Z to the N 컴포넌트들로 웨이티드 썸 하면 exactly equal이 언제나 성립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어땠어요? 어떤 극한의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equal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피리어드 시그널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타임과 밸류의 페어가 필요한데
푸리에 시리즈를 생각해보면 카운터블 인피니트계로 바꿨잖아요. uncountable infinite set과 countable infinite set이 동등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희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디리클레어 컨디션도 보면 그냥 뭐 에라만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디스컨티뉴티가 있으면 그냥 중간으로 적당히 하고 그래서 정보가 일부 없어지지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DT-LTI, CT-LTI 시스템이 있고 얘를 드라이빙하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최대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들의 웨이티드 썸이나 인티그랄로 나타내보고 그 리스판스를 좀 단순화해서 연구를 하면서 뭔가 발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간에는 당연히 이 앞에서 배운 피리어딕 시그널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weighted sum of complex sinusoidal 시그널이 인풋인 걸 가지고 DT-LTI, CT-LTI 시스템을 드라이브 해 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푸리에 시리즈와 LTI 시스템, 즉 인풋을 푸리에 리프레젠테이션 한 걸 가지고 LTI 시스템을 드라이브하면 아웃풋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인 frequency response of LTI 시스템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LTI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리스판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X에 대한 이 시스템의 출력을 리스판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임펄스가 들어갈 때 특히 제로에 들어갈 때 리스판스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불렀잖아요. 또는 유닛 샘플 리스판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정의가 됐다면 이제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뭔가 리스판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 시그널 입장에서 그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의 주파수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DT-LTI, CT-LTI 시스템에 대해서도 주파수별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죠. 그렇죠? CT-LTI, E to the S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롱롱 오고 했었죠. 시험 시간에. 시스템 펑션 곱하기 시스템 펑션 evaluated at 요 specific s죠. 컴플렉스 넘버 times input. 그래서 얘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DT에서도 어때요? G to the X를 집어넣으면 출력이 요 Z값, 컴플렉스 넘버 값에서 이밸류에이션 된 시스템 펑션 곱하기 입력 이렇게 돼서 입력이 스케일돼서 나온다. 그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아이디어였죠. 맞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요 시스템 펑션을 구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정의되고 물론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수학적으로는 이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얘를 이 시스템의 요 녀석을 이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겠지만 수학적으로는 Z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했었어요,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심플리파이를 해서 일반적인 그냥 E to the ST가 아니라 퓨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유닛 서클 위에 있는 녀석으로 이제 대입을 하면 어때요? 앞에서 어때요? 앞에서 저 자리에 S 자리에 J 오메가 뭐 이런 걸 넣으면 되고 Z 자리에 E to the J 오메가 넣으면 되는데 요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좀 확장을 할게요. 자, 입력을 분해했어요. 그렇죠? 입력을. 네. 여기서는 피리어딕 시그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메가 제로의 K번째 성로 했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시그널이 아이겐 펑션이니까 요 시그널은 통과하면 이 H of 어때요? 여기 S 자리에 H of S로 정했으니까 S 자리에 K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그래서 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AK가 붙으니까 여기 AK가 또 붙을 거고 이게 썸이니까 여기 썸이 돼서 뭐가 됩니까?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맞는지 볼까요? 얘랑 얘랑을 맞춰보면 딱 맞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J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S equals JK 오메가 세로니까. 맞습니까? 참고로 제가 실수를 하는 것은 저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신하는 사람들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냥 정의할 때
H of S에서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냥 H of F 이렇게 정해요. 2파이 J를 빼버리고 아예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라는 거니까 용서를 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 녀석이 시스템 펑션 evaluated at 뭐예요? JK 오메가 제로가 새로운 어떤 곱해진 건데 얘를 게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신호가 들어가서 그게 스케일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곱해진 값을 게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게 모듈러스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게인이라고 불러요, 일단. 그러면 게인이 1보다 작으면 사실은 어테뉴에이션이 된 거죠. 앰플리파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넘버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밸류드 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지만 얘를 이렇게 폴라 코오더닛에서 나타내면 여기에 매그니튜드 또는 여기서는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건 이래요. 어떤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있을 때는 앰플리튜드라는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컴플렉스 넘버는 모듈러스와 앵글이죠, 사실은. 그래서 매그니튜드 페이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앰플리튜드 페이즈, 매그니튜드 페이즈, 모듈러스 페이즈 앵글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다 동일하게 쓰니까 너무 헷갈리지는 마세요. 자,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진도를 나가야 제가 욕을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입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입력에서 e to the j 오메가 t인데 오메가를 한번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즉 뭐냐면 이 죄송합니다.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이 주파수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성분의 라디안 퍼 세크를 갖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게인이 얼마일까? 그럼 당연히 시스템 펑션 H of S를 J 오메가에서 이벨리에이션 한 게 컴플렉스 게인이 되겠죠. 근데 이 컴플렉스 게인은 오메가의 펑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오메가의 펑션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 대해서도 Z 자리에 E to the J 오메가, 즉 유닛 서클 위에 있는 놈으로 하면서 오메가를 바꾸면 그때마다 요 게인이 달라지겠죠. 큰 차이는 뭡니까? 이 오메가는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오메가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사실 어때요? 한 주기만 생각하면 되죠. 제로에서 2파이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닛서클에서 이 앵글을 생각하면 제로 라디안부터 2파이 라디안 돌고 나면 그 다음 똑같잖아요. 그렇죠? 시그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definition 이렇게 고쳐놨어요. frequency response of an LTI system. 뭐냐면 시스템 펑션을 S equals J 오메가에서 이벨리에이션 한 다음에 오메가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걔를 frequency response라고 부를 거예요. 그 펑션을. 그리고 H of Z를 Z equals E to the J 오메가 유닛 서클 위에서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오메가의 펑션으로 볼 거예요. 얘는 뭐예요? periodic 시그널이죠. 주의할 건. 얘는 E to the J 오메가 equals E to the J 오메가 플러스 2파이 for all 오메가 인 주기함수예요. 큰 차이예요. 알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시험에도 자주 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됐냐면 입력 시그널로 고주파 신호와 즉 빠르게 변하는 시누소이달 시그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저주파 천천히 변하는 걸 더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필터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위로 가서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평균 값으로 가는 요 녀석이 나오고 아래쪽 시스템에서는 요거를 뺀 나머지가 나오게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기 초에 비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이제 생겼습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생겨야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필터를 뭐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겠지만 일단 우리는 배운 게 LTI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LTI 시스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LTI로 바꿔요. 그냥 필터가 아니라
컨티뉴어스 타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CTLTI1 이렇게 바꾸고 얘를 CTLTI2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얘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되죠? 자, stop and think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LTI 시스템은 얘가 impulse response를 시스템 펑션을 H1이라고 하고 시스템 펑션을 H2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 거는 뭐가 되면 좋겠어요? 얘가 고주파, 저주파를 하나는 오메가 로, 오메가 하이라고 할게요. 잠깐 거꾸로 했네. 고주파를 하이, 저주파를 로우라고 할게요. 라디안 퍼 세크로.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 들어오는데 위에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오메가 하이를 갖는 성분이 없어져야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위에 H1이 J 오메가 하이에서 그렇잖아요. 0에 가까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했잖아요. 이 성분은 이거 통과할 때 앞에 개인이 거의 0이니까 싹 없어져 버리죠. 맞습니까? 또는 거꾸로 이 오메가 L 쪽이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J 오메가 L 쪽이 J 오메가 하이인 것보다 무지 커주면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개인이 크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작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기 전에는 이걸 디자인하라 그러면 나 못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할만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할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을 들으면서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부호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H2를 그렇잖아요. 로우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게 0에 가까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여러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들 가지고 뭔가 유용한 걸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다 모르겠고 일단 배운 게 리니어 타임 인베던트 시스템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했더니 어때요? 주파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파수 영역에서 생각하면 이런 시스템은 아주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건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 낮은 주파수를 패스시키는 필터. 위에 거를 하이 패스 필터라고 부르는데 로우와 하이는 항상 상대적인 거죠. 예, relatively low고 relatively high예요. 예. 그리고 필터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정수기 필터, 그다음에 거름망 이런 걸 다 필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또는 원하지 않는 것만 걸러서 밖으로 버리게 하는 의미라서 필터라고 불러요. 다. 주의할 건 뭐냐면 필터라고 반드시 LTI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만들다 보면 넌리니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배운 게 LTI니까 LTI 가지고 저렇게 디자인하면 되겠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면 되겠구나는 알겠는데 사실 RLC 컴포넌트 막 그냥 이만큼 그 장에 들어있는 거 주고는 만들어 봐 이러면 아직도 잘 못하죠, 여러분.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회로 이론, 전자회로 이런 거 듣고 나면 정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자회로 2 저희 때는 전자회로 2 하고 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설계 과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학기만에.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 때는 랩에 그냥 학생들이 랩벤치에 4명씩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때는 이제 3명씩 2명씩 아니었어요. 실험 기자재가 부족하니까 4명씩 들러붙어서 한 조가 돼가지고 막 만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자회로 2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팀이 이퀄라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아날로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부를 쫙 깔아요. 30Hz부터 3kHz까지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고기를 증폭하고 줄이고 해서 이제 이퀄라이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디지털로 할 수 있고 여러분 본 플레이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때요? 고급 정보에서 딱딱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 만드는 어떤 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뭐예요? 조용필의 뭐죠?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015B라는 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잘 나가던 젊은 그룹이 리메이크한 거를 틀어놓고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1000만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하니까. 물론 1000만 번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이번에는
톤 두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대역 잡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광대역이라는 거 좀 애매한데 여러 성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아까 주파수 영역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컴포넌트들이 있는 어떤 잡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요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 노이즈를 싹 없애고 얘만 뽑아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시그널의 어떤 요 페이즈 앵글이 타임 레퍼런스 타임에서의 페이즈가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밴드 패스 필터, 즉 얘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하면 이쪽은 리얼이니까 다 한 줄기 시메트리컬하잖아요.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일단 무시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주파 협대역 신호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쫙 작은 성분으로 깔려 있는데 얘들이 다 더해져서 이런 오르락 내리락 빨리 변하는 걸 줬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만 상당히 높고 나머지가 작은 필터를 LT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주파수 영역에서 그런 프로퍼티를 갖는 LT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예전에 셀룰라 폰은 보이스가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보이스 오버 LTE는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음악을 틀어놔도 고주파 사람이 낼 수 없는 고주파지만 가청 주파수 음악을 틀어놔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예전에 셀룰라 폰이나 집 전화는 사람 목소리에 최적화돼 있어서 주파수를 잘라내요. 그러니까 사람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사람 목소리 밴드에 해당하지 않는 고주파 영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저주파를 잘라내요. 그래야지 세이브가 되니까 밴드위스가.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써서 임플리멘트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이그젬플이에요. 광대역 신호가 있고 협대역 잡음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협대역 잡음만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그 주파수가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파워라인 60Hz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분 전자제품, 예전에 박홍준 박사님 전자회로2 여러분 알죠? 그렇죠. 들은 학생들도 있죠. 마지막 수업을. 네. 정말 뭐 포항공대 극삼초에서 한 컴포넌트를 이루셨던 우리 박홍준 교수님이 전자회로를 하셨는데 박홍준 교수님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조 박사님 잠깐만 뭐 좀 물어볼게요 해가지고 하시는데 뭐냐면 그때 터치패드 이런 게 막 나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들도. 그래서 과제를 하셨는데 이 클락이 있잖아요. 클락이 내는 자본 때문에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튀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협대역 자본. 그러니까 어떤 주기 가지는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뺄 거냐. 근데 그냥 여기 있지만 노치 필터라고 해요.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딱 그 지점이 이렇게 리스판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딱 거기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걸 노치 필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치 필터로 디자인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신호 처리하냐 그래서 이제 저랑 박홍준 박사님이 특허를 함께 쓴 유일한 어떤 결과가 하나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거냐면 이 LTI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걔의 시스템 펑션을 구하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이미지너리 액시스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오메가의 함수로 보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는 유닛 서클 위에서 오메가의 함수로 보고는 이제 이 시스템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그리려고 하면 컴플렉스 넘버라서 못 그리니까 여기 보세요. 매그니튜드만 그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듈러스 기호가 있잖아요. 예. 또는 앱솔루트 밸류 기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컴플렉스 넘버니까 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사람 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한다. 얘들을. 매그니튜드에 대한 리스판스가 아니라 프리퀀시 리스판스 매그니튜드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페이즈 리스판스라는 말이 있겠죠. 아시겠어요? 예. 근데 둘 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기 때문에 걔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따로 그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떤 LTI 시스템이 있는데,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이 있는데, 오메가의 함수로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오메가 주파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면 대충 맞겠어요? 대충. 우리가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의 정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충.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려운데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보세요. 여기가 게인이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실제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기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로우 패스예요? 밴드 패스인가? 뭐지? 가 아니라 어때요? 한 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 2파이인데 주의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네거티브 파이에서 포지티브 파이까지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보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잘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도 주기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떠서 이렇게 쉬프트해서 다 이어 붙인 거잖아요. 얘만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하이스트 프리퀀시고 얘가 절대값만 생각하면 로이스트잖아요. 자 그럼 얘는 로 패스 필터예요, 하이 패스 필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로 패스 필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로가 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도는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도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제일 느리게 도는 거예요. 안 도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얘가 lowest frequency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페스 필터의 전형적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 이제 필터라고 해놓고는 frequency selective filter라고 했잖아요. 뜻이 뭐냐면 frequency에 따라서 개인이 바뀐다고 해서 frequency selective라고 해요. 나중에 통신에서도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통신 채널을 주파수 영역에서 봤을 때 개인이 다 다르면 frequency selective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도 매우 중요한 용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그 다음 걸 합시다. 좀 갈 길이 먼데. 자, 얘는 하이패스라고 하면 되겠어요? 컨티뉴스 타임일 때는 뭐 너무 당연하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거티브 파이에서 포지티브 파이까지 잘라놓고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2파이도 로이스트 프리퀀시예요. 맞아요? 0, 2파이, 4파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세요. 그러면 이건 하이패스가 맞죠. 자, 그 다음 당연히 밴드 패스 차례죠.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이렇게 잘라야죠. 파이와 네거티브 파이를 잘라서 보면 자 얘는 오메가 제로 중심으로 오메가 제로,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인데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가정은 우리가 지금 리얼 밸류드 시그널 인풋, 리얼 밸류드 시그널 아웃풋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런 거는 통신이나 음성이나 이런 신호를 처리하는 건데 음성 신호가 복소수가 아니잖아요. 통신할 때 안테나에 인가하는 게 뭐예요? 전기장 이런 거잖아요. 자기장 이런 건데 전류 이런 건데 걔가 복소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편리하게 복소수로 리라이트, 리프리젠트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시스템도 편의상 지금은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얘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even 시메트리컬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자, 이거는 근데 대충 우리가 보고는 이제 하이패스다, 로우패스다, 밴드패스다, 나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아이디얼라이즈드, 이상화된 또는 아이디얼, 이상적인 필터들, 프리퀀시 셀렉티브 필터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정의가 있어요. 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HT는 이렇게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건 프리퀀시 리스판스 자체예요. 여기 보세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고 1과 0만 가지는 거. 그리고 어떤 오메가 C와 네거티브 오메가 C에서 이게 어브럽트하게 바뀌어요. 이것을 cut off, 잘라낸다. 여기서부터 잘라서 버리는 거죠.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 퍼 세크로 지금 다 해놨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대역을 패스 밴드라고 하고요. 요 대역을 스탑 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스 또는 스탑이에요. 아이디어를 할 때는. 중간에 뭐 적당히 변하는 부분 없어요. 리얼리스틱한 거는 트랜션트 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네.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렇게 보조선 긋고 나서 생각을 하면 어때요? 오메가 C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겠죠. 자, 아이디얼라이즈드 하이 패스 필터예요. 똑같이 컷오프인데 여기가 이제는 스탑 밴드가 되고 이쪽이 패스 밴드가 되겠고
discrete time일 때 자세히 보세요. 자, 요렇게 자르고 나면, 잠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좀 이상하죠? 예. 제가 예전에 퀴즈에 많이 냈어요. 어떤 discrete time 필터가 있다.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이렇게 주어진다. 네거티브 파이에서 파이까지. 네거티브 2파이에서 포지티브 2파이까지 그리시오 했더니 반이 틀렸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가져온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그냥 0에서부터 파이까지, 2파이까지 가져와서 이거 옮기면 되니까 당연히 얘에 해당하는 얘를 그려 넣어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못하면 다른 과목 교수님이 도대체 시노미 시스템을 조준호 교수는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예요. 컷오프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양수로 봤을 때 lower 컷오프 frequency, higher 또는 upper 컷오프 frequency. 자, 됐고요. 이제는 좀 다른 녀석을 보도록 합시다. 아이디얼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우리가 만약 이런 걸 설계할 수 있고 frequency response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는 거예요. 자, 출력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죠. 이렇게 됐어요. 입력, 현재 입력, 과거 입력, 미래 입력. 근데 저게 뭐 미래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앞뒤 이렇게 되죠. 평균한 거죠, 평균. 맞습니까? 평균한 건데 impulse response는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frequency response를 계산해 봐요. 일부러 리얼 이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frequency response도 리얼 이분으로 나오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매그니튜드를 취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안 내려갈 뿐이지 요거 하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나오죠. 자, 얘는 로 패스에 가까워요? 밴드 패스에 가까워요? 하이 패스에 가까워요?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 그려놓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뭐 전부 다 패스를 하네요. 두 지점 빼놓고는.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요거를 컷오프라고 생각하면 요쪽은 좀 개인이 있고 요쪽은 좀 약하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로페스 필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요 텀을 양쪽으로 더 늘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여러분이 점점점 많은 텀을 에버리지를 하면 중간에 있었던 플럭추에이션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DC,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제로인 녀석 쪽은 개인이 있는데 나머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텀수를 쫙 늘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래의 m개, 과거의 n개 이렇게 했지만 뭐 mn이 똑같다고 봐도 되고 매그니튜드 하면은 그냥 다 더했더니 어때요? 얘랑 비교해 보세요. 디스크리트 타임을 그렸는데 어때요? 훨씬 네로한 필터가 됐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so what 할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주식쟁이들이 이걸 써요. 그래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인데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친구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이 데모를 했겠죠. 매트를 띄워놓고 꾹꾹 누르시면서 저는 못해요. 근데 다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의 뉴욕 스탁에서 몇 개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에버리지 한 거죠. 나이키 이런 유명한 거 몇 개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해서 이평선이란 게 있어요. 이평선. 이게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일 이평선 그러면 과거 10일치 있잖아요. 오늘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과거 10일치의 평균을 내요. 산수의 평균. 아까 저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만 과거로만 이쪽이 과거로만 3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주가나 지수의 과거 30일 산수의 평균을 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딱 와닿는 게 있죠. 벌써 로페스 필터링이네. 그냥 과거 몇 개를 로페스 필터링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웨이트를 주고. 근데 저 같으면 어제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뭐 100일 전 거보다는 가까운 게. 저 같으면 이렇게 지오메트리컬하게 웨이트를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에서 이동평균선 가지고 그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며칠 평균선이 며칠 평균선을 뚫고 뭐 이렇게 하면 사야 된다는 것이 다, 다 멍멍이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아니 웨이트를 왜 똑같이 줘야 돼요? 첫째.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웨이트를 똑같이 주는 거에 아니
30일이랑 40일이 뭐 그렇게 우리가 10진수를 쓰니까 30, 40, 20, 뭐 이렇게 10단위로 하지. 왜 12일, 24일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저는 공격을 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자,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이런 필터를 쓴 거랑 이런 필터를 쓴 거의 출력이 서로 뭐 크로스 되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게?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 놀랍게도 잘 들으면 맞아요. 충격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한대요. 그래서 저처럼 순진하게 아니, 필터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뭐 맞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바보 소리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다가 며칠 전에 200만 원을 잃었어요. 투자했다가 읍스 해가지고. 네. 자, 좀 더 봅시다. 엣지 디텍터인데요.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 현재의 값과 바로 하나 과거 값의 차이로 했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뭔가 변화에 민감하겠죠, 출력이. 그래서 놀랍게도 얘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려보면 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딱 그려봤더니 네거티브 파이에서 포지티브 파이까지 어때요? 오, DC를 날리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값이 둘 다 똑같아 봐요.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는데 선형으로 다 잘랐을 때 급격히 변하는 걸 찾아내는 걸 엣지 디텍터라고 한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공부하면서 저 앞에 노트에서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하이 패스 필터들은 엣지 디텍션 하는데 엣지 인핸스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도비 아크로벳, 아도비 포토샵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요. 엣지 디텍션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디퍼런시에이터, 디스크리트 타임 디퍼런시에이터라고 하는데 두 개 가지고 빼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쭉 읽으면서 아까 저거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엣지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쫙 읽으면서 그다음에 세로로 읽으면서 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필터를.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바분이죠. 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이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 가로 방향으로는 로패스, 세로 방향으로 하이패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LTI 시스템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그려놓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됐다는 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렉처 노트 8번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